자본에는 국경이 없다.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지금 일본 열도가 단순한 패배감을 넘어 국가적 배신감에 치를 떨며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기업들, 도요타와 소니, 그리고 유니클로까지. 그들이 일본의 국보급 스타 오타니 쇼헤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한국의 손흥민 선수에게 돈 보따리를 싸들고 달려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LA 현지에서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어젯밤 LA 베벌리 힐스의 한 최고급 호텔 로비에서 발생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특수와 LAFC의 손흥민 영입 효과를 노린 글로벌 기업들의 비공개 스폰서십 설명회 현장. 그곳에는 충격적이게도 일본 재계를 대표하는 도요타 아키오 회장과 소니그룹의 최고 경영자 CEO가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오타니의 에이전트가 아닌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와 만나기 위해 1시간 넘게 로비에서 서서 기다리는 굴욕적인 장면이 파파라치에게 찍힌 것입니다. 도대체 일본 기업들은 왜 자국의 영웅 오타니를 두고 라이벌 국가인 한국의 캡틴에게 구애를 펼치는 걸까요? 그리고 현장에서 터져나온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돈이 된다는 충격적인 발언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일본 열도를 멘붕에 빠뜨린 자본의 냉혹한 현실, 지금 바로 파헤쳐드립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들의 마케팅 부서에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출된 소니 그룹의 내부 마케팅 보고서에 따르면 오타니를 모델로 썼을 때의 광고 효과는 일본 내수 시장과 미국 야구 팬에게만 국한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반면 손흥민 선수는 달랐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선수다. 축구는 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세계 공용어다. 손흥민 하나를 잡으면 전 세계 200개국에 광고를 하는 것과 같다. 일본 기업들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오타니에게 100억을 주면 일본에서만 물건이 팔리지만 손흥민에게 100억을 주면 전 세계에서 물건이 팔립니다. 결국 애국심보다는 돈이익을 선택한 일본 기업 총수들. 그들은 자존심을 구기고 손흥민이 머무는 호텔 앞으로 리무진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어젯밤 LA 베벌리 힐스 호텔의 VIP 라운지 상황은 그야말로 한편의 블랙 코미디였습니다. 현장 목격담에 따르면 도요타 회장은 손흥민 선수의 에이전트와 미팅을 잡기 위해 비서실장을 통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시각 오타니 측 에이전트가 재계약을 논의하자며 도요타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 통화가 어렵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보 오타니의 전화를 무시하고 손흥민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선 일본 재계 서열 1위 기업. 이 장면을 목격한 미국 현지 기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도요타 회장이 손흥민의 에이전트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걸 봤다. 일본의 자존심이 한국의 자본 가치 앞에 무릎 꿇은 역사적인 순간이다. 더욱 충격적인 건 소니 SONY의 행보입니다. 소니는 아예 사명인 SONY에서 Y를 빼고 SON손과 합작한 한정판 제품을 내놓겠다며 백지수표를 제안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손흥민 코인에 탑승하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산케이 신문 기자가 현장에서 도요타 임원에게 일본 기업이 어떻게 오타니를 버리고 한국 선수를 후원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임원은 일본 열도를 침묵시키는 충격적인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기자 양반 착각하지 마쇼. 우린 자선사업가가 아닙니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줘야 하는 기업입니다. 그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타니? 훌륭하죠. 하지만 유럽에서 야구를 봅니까? 남미 사람들이 오타니를 압니까? 하지만 손흥민은 런던의 왕이고 전 세계가 아는 슈퍼스타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일본인 모델보다 한국인 모델이 10배, 아니 100배 더 돈이 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더 돈이 된다. 이 말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며 경제적 자신감이 바닥난 일본인들의 폐부를 찌르는 결정타였습니다. 문화적, 경제적 주도권이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갔음을 일본의 대기업 임원이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인터뷰가 보도되자 야후 재팬과 5채널구 2채널은 그야말로 초상집이자 분노의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떠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처참할 지경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다 부숴버리고 싶다. 어떻게 오타니를 버려? 매국노 기업이다. 소니 텔레비전 갖다 버렸다. 자존심도 없냐? 한국 선수한테 굽실거리지 마라. 근데 솔직히 나라도 사장이면 손흥민 쓴다. 오타니는 미국이랑 일본만 알지만 손흥민은 전 세계가 알잖아. 인정하기 싫지만 팩트다. 한국은 삼성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케이팝도 있다. 일본은 뭐가 남았냐? 이제 돈으로도 한국한테 안 된다. 분노를 넘어 체념과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일본인들은 자국 기업이 자국 스타를 외면하는 현실 앞에서 국격의 추락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패션계 103년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아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전 세계 자본과 예술의 정점이 모이는 곳, 프랑스 파리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 세계 셀럽들의 선망의 대상이자 수천조 원의 자본이 움직이는 파리 패션 위크. 전 세계 패션계의 법전과도 같은 이 철옹성 같은 스케줄이 단 한 명의 한국인 때문에 통째로 수정되는 사태가 벌어져 전 세계 외신들이 이를 긴급 타전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런웨이 위의 모델도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배우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낳은 불멸의 캡틴 손흥민 선수입니다. 도대체 명품 브랜드의 회장이 수백억 원의 직간접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1년 전 확정된 일정을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가 유명한 광고 모델이라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 억만장자 회장들이 손흥민 한 명을 모시기 위해 벌인 상상 초월의 의전 전쟁, 그리고 그들이 손흥민이라는 이름 앞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세계 최대 명품 그룹 LVMH의 수장,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의 집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패션 위크의 메인 쇼 시간은 전 세계 미디어와 바이어, VIP들의 동선을 고려해 이미 1년 전부터 초단위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미국 MLS LAFC에서의 살인적인 경기 일정과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동시에 소화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순간 아르노 회장은 서류를 덮으며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모델료가 문제가 아니다. 손흥민이 파리에 올 수 있는 시간에 쇼를 맞춰라. 그가 오지 못한다면 이번 쇼의 의미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적 판단이 아닙니다. 한 인간에 대한 최고의 경의입니다. 패션계에서 브랜드가 모델의 스케줄에 맞춰 쇼 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신이 강림하는 수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명품 쇼의 앞줄에 앉기 위해 몇 달 전부터 로비를 벌이는 파리에서 거꾸로 명품 회장이 스타를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파리 현지 언론인 르 피가로는 이를 두고 손흥민이 파리의 시간을 멈췄다. 그는 이제 단순한 운동선수가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적 아이콘이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 세계 재벌들은 손흥민에게 이토록 목을 매는 것일까요? 재계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가치를 단순히 물건을 잘 파는 모델로 보지 않습니다. 이미 버버리, 투미, 그리고 젠틀몬스터까지 손흥민이 착용한 아이템이 전 세계적으로 완판을 넘어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유니콘 아이템이 되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하지만 명품 브랜드 회장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가진 독보적인 도덕적 무결성입니다. 한 명품 브랜드의 마케팅 총괄은 비공개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많은 스타들이 화려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릅니다. 그는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미국 시장까지 관통하는 지구상 유일한 인성 보증 수표입니다. 그가 우리 브랜드의 로고를 다는 순간 우리 기업의 철학까지도 전 세계의 신뢰를 받게 됩니다. 마침내 기업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수천억 원의 광고비를 쏟아붓는 것보다 손흥민이라는 깨끗하고 성실한 아이콘이 1초를 확보하는 것이 브랜드의 미래 100년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파리 패션쇼 현장.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현장을 소름 돋게 만든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르노 회장은 쇼가 끝난 뒤 프라이빗 룸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건넸습니다. 1,000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평생 동안 이어지는 종신 앰버서더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스타도 이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 화려한 제안 앞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캡틴다운 품격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중히 밀어내며 미소와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명품을 입는 이유는 제가 화려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한국 팬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브랜드, 그리고 대한민국 유소년 축구 꿈나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파트너라면 저는 금액과 상관없이 함께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직 돈만을 위한 계약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아르노 회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동을 위한 전용 의전팀을 꾸리고 그가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다하라. 이것은 전율입니다. 모두가 명품의 선택을 받기 위해 안달복달할 때 손흥민은 오히려 거대 자본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이 소식을 통해 다시 한번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손흥민이 전 세계 자본의 정점이라는 파리 명품계의 질서와 문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열광하는 진정한 국위선양의 실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한 명의 축구 선수를 넘어 전 세계가 동경하고 존경하는 시대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명품의 로고보다 더 빛나는 것은 그의 유니폼 아래 매일 같이 흐르는 정직한 땀방울과 그 어떤 화려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단단한 중심입니다.